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1단계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을 평가하게 되죠. 자,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래서 417명을 2단계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2단계에서 417명을 선발할 때 20%의 면접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적이 촘촘히 1단계 성적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2단계 성적인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큰 학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서류 기반 면접이다. 그 수능 최저 기준은 없죠.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면은 자신의 생활기록부니까 모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맞게 답변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부분은 이화여자대학교 교고 추천 전형 면접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은요, 최초 합격자들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에서 1배수의 성적 안에 들어가면서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한 학생들의 명수를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고요. 노란 그래프는 성적상으로는 1배수 밖에 있는 학생들이 면접을 잘 보아서 최초합, 1배수 최초합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명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노란 그래프 학생들이 성적은 부족하지만 면접을 잘 보아서 뒤집어서 합격한 학생들이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면접평가 결과에 따르면 합격 당락의 변화 비율이 44.5%나 된다라는 이야기죠. 뭐 결론적으로 성적으로만 뽑았다면 합격할 수 있는 아이들이 44.5%가 면접을 못 봐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는 짧은 면접을 보지만 면접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면접 방법은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면접관은 세 분이 학생 한 명과 다대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통 제시문이 없어요. 서류 기반 면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관련 면접이고요. 학생 맞춤형 일반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보통 5분에서 7분인데 평균 5분 정도 면접을 봅니다. 자, 이 부분이 학생들이 생각하면 자칫 생각하다 보면은 짧은 면접인데 그렇게 뭐 중요할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말이 느리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질문의 개수가 2개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평가 기준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평가 기준에 의해서는 4문장, 4개의 질문 이상은 받아야 성공적인 면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고 하나의 문제 질문에 대해서는 40초에서 1분 정도 답변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요.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등학교 언급은 금지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교복을 착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가번호를 활용한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면접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학업 준비도를 평가하고요. 주도적 탐구 역량,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관련된 문항들 4문항 정도는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까지 받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2~3문항만 가지고도 이 4가지를 다 평가하는 질문이나 답변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생활기록부에 주 질문을 하고 주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나 확장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어려워한다고 해요. 자, 그 이유는 돌발 질문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는 자신이 주어진 주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못했을 때 또는 그 다음이 궁금할 때 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학업 준비도라고 하는 것은 대학 입학 후에 학업 수행에 대해서 필요한 학업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학업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니까 기출 문제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적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의지의 노력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러한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또 성취 동기, 또 전공에 관련된 관심도는 얼마만큼 가지고 노력을 했느냐. 자,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말할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논리력과 타당성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인데요.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만큼이나 가지고 있느냐. 자, 꿈이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의 자질을 얼마큼이나 가지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경영학도라고 한다면 경영학도로서 얼마만큼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면접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평가 기준 4가지 기준 꼭 기억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이 4가지를 고려해서 답변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 기출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 10개의 문제만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화여자대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노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냐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을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의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 주도적 역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가장 도움이 됐던 활동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죠.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자신 전공에 관련돼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무엇인지로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선택 과목, 일반 진로 무엇이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나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학업 수준이나 또는 주도적 역량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본인이 선호했던 어려웠던 교과목은 무엇이고 각각 어떻게 공부하느냐. 학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아리 시간에 진행했던 어떠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따라갔느냐 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장단점을 전공학과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다루지 않는데 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본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했었던 활동들이 자신의 전공과 어떻게 영향을 지을 수 있고 논리적으로 또 그거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학년 땡땡 시간에 뭐에 대해서 탐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왜 본인이 우리 학교에 적합한지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는 부분인데 자, 당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학과에서 학생을 뽑아야 될 당일성을 얘기해봐라 라는 부분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답변할 때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변을 할 때는 들어가고 싶은 이유를 얘기해요. 합격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대학교 측에서 뽑아야 될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자,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2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우리 대학에 졸업한 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면 발전 가능성,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재원 동기가 아닌 가장 듣고 싶은 수업 3개와 이유를 말해 보세요. 자, 이거를 말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성과 그 다음에 학업 수준 또 이런 것들을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어떤 질문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말하고 짧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기만 컨설팅의 모토인데요.
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뭐 12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떤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은 본 수업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자, 시선입니다. 시선.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세 분 들어오신다고 했죠. 그러면 질문하시는 교수님을 제대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수님들도 골고루 쳐다보면서 시선을 마주치는 거. 이거는 자신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한 5가지 정도 더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태도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선된 언어. 자, 이 부분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줄임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자,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줄임말을 사용하게 되면 품위 있는 여성상에서 벗어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적합한 답변들은 여러분들이 동문서답을 하셔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얘기해야 된다.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는 면접 중에서 가장 좋은 면접은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 부모님과 또는 이모 또 삼촌과 대화를 하고 나오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이다. 자, 그래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해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모든 면접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한 5분 정도 면접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4개 이상의 질문을 받으고서 답변을 하려면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질문 시간은 10초에서 20초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답변하는 시간을 40초에서 1분 정도로 맞춘다면 5분 안에 4개 내지 5개 정도의 질문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어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언부언하는 언어 습관이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걸 뒤에 가서 또 얘기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시간만 많이 흘러가지 좋은 답변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반드시 2가지식으로 얘기하라 라는 부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가지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데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한 주장만 얘기하는 것은 피해라. 그럼 짧은 시간에 답변을 했으니까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식으로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그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근거를 제시해서 뭐 예를 든다든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다든지 자신이 읽었던 책 또는 논문이 안다면 이런 것들 또 다큐멘터리 영상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논리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뭐 2단 구성으로 끝내도 논리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4단 내지 5단 구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주장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이제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5단 구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습관 또는 4단 구성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익혀놓는다면 짧은 시간에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 내에 4문 내지 5문제를 충실한 답변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짧을수록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면접 능력입니다. 자, 이 면접 능력을 키워야만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기만 컨설팅으로 연락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 면접 준비를 할 때 서류 기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보고 그 답변에 대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까지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되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 놓고 답변하는 부분을 동영상을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거에 관련된 수업이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기만 컨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